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1,286명으로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0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94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59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의 사전 예약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지난 19일 식약처는 81만 회 분량에 대한 국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부모들이 학교장 등을 상대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오류를 지적해 미국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현지 시각 21일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며 모든 선진국이 화석연료 등의 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 5월 석유와 가스 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 부과를 입법화했고 미국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의회가 제시했지만 아직 법안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유행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영유아와 어린이 먼저 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별로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직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확산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독감 유행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3에서 18세 청소년은 전체 평균의 2.4배나 많았고 영유아와 어린이도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를 포함한 고위험군은 독감 유행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관계부처들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어린이 가운데 생애 첫 접종이라 4주 간격 2번 맞아야 하는 경우부터 먼저 시작해 다음 달에는 임신부와 65세 이상 고령층도 차례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라면 독감 백신과 같은 날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동시에 접종한 분들의 이상 반응 신고율이 더 낮았습니다. 또한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또 인정된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다 경증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행기에 독감 백신을 2,570만 명분 공급해 무료 접종은 물론 비용을 내고 접종하는 수요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6,600여 명 적은 4만 1,2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5만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4만 4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7월 13일 이후 10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한 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4만 960명, 해외 유입 3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94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7,950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겨울철 추가 접종과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겨울철 추가 접종은 지난주부터 순차 도입되고 있는 모더나 2가 백신으로 시행됩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81만 회 분량에 대한 국내 판매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정부와 해당 학교 학교장들을 상대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소송을 건 배경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지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은 학생 6명의 학부모들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5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안내한 학교장 6명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송을 낸 피해 학생 가족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버스가 전복돼 2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나섰지만 과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부른 참사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밤에 대형 버스에 오릅니다. 코로나19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200km 떨어진 외곽시설로 이송하는 겁니다. 자정 넘어 출발한 이 버스는 새벽 2시 40분쯤 고속도로 옆 도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7명이 숨지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구이저우성에서 나온 누적 사망자 수는 단 2명. 중국 당국은 지역 간부들을 문책하고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向全社会作出诚恳道歉。 그러나 들끓는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 여객버스의 고속도로 운행이 교통법규 위반인데도 무리하게 격리시설 이송을 강행하다 벌어진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如果不是很危险的话，造成不必要的伤亡。这个只能说尽量避免再有这种疲劳驾驶。 인터넷에서는 중국 당국의 검열에 맞서 국치를 잊지 말자는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1931년 만주사변과 같은 9월 18일에 발생했다는 점에 빗댄 일종의 은어입니다. 또 무엇이 진짜 바이러스냐고 반문하거나 우리 모두 같은 버스에 타 있다고 적힌 그림을 공유하며 과도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우리는 아직 바이러스와 함께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의학 고문이기도 한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1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현재 사망 추이가 코로나19 정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CBS 방송에 출연해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파우치 소장은 아직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늦더위가 사라지고 강원 산간에는 첫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돼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쾌청한 하늘과 하얀 구름이 가을을 실감케 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후텁지근했던 바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해졌습니다. 하루 만에 마법처럼 날씨가 급변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낮에는 되게 많이 무더웠는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되게 많이 선선하더라고요. 기온차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태풍 남마돌이 지난 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15도 안팎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한 것이 원인입니다. 태풍 열기로 32.5도까지 치솟았던 서울 낮 기온은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원 산간에는 첫서리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급격한 기온차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면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독감은 3년 만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황이라 더 위험합니다. 이제 일교차가 심해질 때는
체온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다면 옷을 갈아입고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틈틈이 마셔서 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과 더불어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 영양 섭취 등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진과 화산 다발 지역인 불의 고리에서 연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동해 먼바다, 일본의 서쪽 해역에서도 흔치 않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솟아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규모 6.4와 규모 6.8의 지진이 강타한 타이완의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규모 5 안팎의 여진이 잇따라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강진 하루 뒤, 이번에는 태평양 넘어 멕시코에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서쪽 콜리마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7.5. 올해 일어난 전 세계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합니다. 타이완과 멕시코는 모두 지구촌 지진과 화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환태평양 주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하지만 두 지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들을 보면은 공교롭게 시기가 일치해서 그런 것처럼 좀 보이고요. 양중대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지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멕시코 강진이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 동쪽 먼바다, 일본 서쪽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은 강도가 크지 않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서쪽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지진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 해일 피해를 줍니다. 1983년과 1993년 해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빈도는 낮지만 동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많은 비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 수인성 질병이 확산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장염과 말라리아,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으로 지난 7월부터 31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자는 2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비가 그치면서 물난리로 사망하는 사람은 줄고 있지만 수인성 질병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지난 7, 8월 사이 평균 391mm의 비가 내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인구의 15%인 3,300여만 명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처음 대면 형식으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화석연료 업계에 대한 횡재세가 뜨겁게 거론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는 불타고 사람들은 생활비로 고통받고 있는데 화석연료 업계만 수천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아 횡재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 대면 형식으로 정상 개막한 유엔 총회. 가장 주목되는 주제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으로 세계는 분열이 깊어지고 위험에 처했고 마비됐다면서 식량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활비가 치솟는 등 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등의 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The fossil fuel industry is feasting 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subsidies and windfall profits while households' budgets shrink and our planet burns. 지난달 초에도 횡재세 부과를 공론한 바 있는 구테우스 총장은 국제사회는 거대한 기능 고장 속에 꽉 막혀 있는 상태라면서 모든 선진국들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high time to put fossil fuel producers, investors and enablers on notice. Polluters must pay. And today I'm calling on all developed economies to tax the windfall profits of fossil fuel companies. 영국은 지난 5월 석유와 가스 업체에 25%의 초과 인세 부과를 입법화했고 미국은 비슷한 아이디어가 의회에서 제시됐지만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유엔 총회의 고위급 주간이 시작돼
각국 정상 등 회원국 대표들의 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만 화상 연설을 합니다. 의사기축상 일반 토의 참석자들은 반드시 대면 연설을 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지 관심인 가운데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접근과 달리 정무적으로 미국의 오류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 내린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시간 비행 내내 뜬 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RA 걱정하더라고 모셨습니다. 이 장관이 만날 상대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으로 앞서 한국으로 오려던 7조 원짜리 타이완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장본인입니다. 미국 정부 반도체 배터리 산업 사령탑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러먼도 장관을 상대로 이 장관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정무적 관점에서 미국 정부를 압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좀 되도록. 정치적 산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당장 수정하긴 어려운 만큼 중간선거 전까지는 경제 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러먼도 장관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다룰지 여부 등을 단판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두 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생각에 아마 뭐 어제가 정해진다고 해서 뭐 그것만 하고 뭐 정해지지 않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제가 추측은 하는데요. 이 장관은 러먼도 장관을 만난 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전기차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미국에 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법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은 세계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했는데요. 광주에서는 치매 고위험군 만여 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돼 예방과 치료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 연구단에서는 10년 동안 광주 지역 치매 고위험군 만여 명의 유전자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서 이렇게 추적하는 연구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코호트라고 지역 기반 코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원인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매 관련 연구와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 학술 대회도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욕심을 내는 빅데이터 덕분에 한국인의 표준 뇌 지도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조선대학교 연구단에 140억 원을 직접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And it's very clear if you want to understand the basis of the disease in Koreans, you have to study Koreans, not just study people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간단한 구강상피세포 검사로 치매에 걸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술도 개발한 연구단은 그동안의 성과로 마침내 유공포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치매 극복 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에 앞으로 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살이 넘으면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걸리는 치매. 빛고울 광주가 대학과 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아직 막을 수는 없지만 걸리는 시기를 늦출 수는 있는 치매 산업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기술 혁신을 가속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에서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 방안 발표회를 열고 디지털 기술을 연구개발 전반에 도입해 난치질환 진단이나 기후변화 예측 등 성과를 내는 융합연구 선도 프로젝트에 2027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 전략에는 인공지능 로봇 소재 연구실 등 실험실 단위에 디지털 기법을 적용한 스마트 실험실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관련한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모델 개발을 앞으로 한 40여 종 이상 하고 또 디지털 트윈, 즉 가상 실험 환경을 기술 분야별로 한 10여 개 이상 구축하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술 분야별, 즉 생명과학이라든지 화학, 또 소재 이런 분야에 그런 첨단 디지털 기술을 개발한 그런 선도 연구 프로젝트를 2007년까지 한 2천억 원 정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또 이런 연구기관에도 디지털화를 촉진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새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 과정은 물론 중간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축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번에 공개된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외벽의 누수 영상은 지난해 12월 중순 월성원전 3중 수소 민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지난 5월 발표한 2차 경과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안위는 발견된 누수 부위는 지난해 12월 보수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가적인 누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 2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바닥이 부풀거나 갈라진 영상 역시 조사단이 건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해 10월 수중 촬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월성원전 1에서 4호기의 저장조 전체를 대상으로 바닥 상태를 점검 중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일정과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채소가 금값이 되자 집에서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홈파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배송비를 아끼려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아예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챌린지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눈물겨운 짠테크를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 오밀조밀 화분이 모여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와 방울토마토, 김장용 배추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튜버 해글 씨는 올해 초부터 배달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직접 길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위주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전보다 배달 음식도 많이 이제 안 시켜 먹는 것 같고요. 스스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한다는 거 있어서 좀 성취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창훈 씨도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 덕에 장 보는 비용이 줄었습니다. 손수 가꾼 작물로 하루 먹을 채소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은퇴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생활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텃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엔겔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올해 채소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농작물을 직접 길러서 먹는 홈파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소셜 커머스 플랫폼에서 최근 한 달간 상추나 대파 모종 등 홈파밍 관련 상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러한 자급자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관련 상품군을 늘리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비를 아낄 수 있는 공동구매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대량으로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하거나 주민 2-3명이 모여 배달비를 나누고 무료 배송이 가능한 주문 금액을 채우는 겁니다. 올해 8월 게시글은 작년 대비 130% 증가했고 9월 첫 주 게시글은 전월 대비 30% 증가한 상태입니다. 고물가 시대를 이겨내는 짠테크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사이에선 일정 기간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단순하게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자신만의 절약 비결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여기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절약하는 게 막 궁상맞은 게 아니고
뭔가 도전한다 이런 것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고 재미도 찾는 현명한 소비가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새로운 세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감기 같은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된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